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이 오늘 오후 화상으로 코로나19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상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한국형 방역 모델을 각국에 적극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4.15 총선 유세의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막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국난 극복론과 정권 견제론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 무당층을 투표장으로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 사이의 통화 수합 체결에 따른 세 번째 외환 공급을 위한 경쟁 입찰이 전액 낙찰됐습니다. 낙찰된 20억 2,500만 달러는 결제일인 17일 실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며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함께 내려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월 수출입 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출 물가는 96.59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 끝날 말미에 이지원 전문가가 어제 급락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안도를 시켜줬는데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또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막판에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우도 빠졌고 S&P 500도 빠졌고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어제 전일 좀 빠진 부분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은 중국 무역 수지가 좀 괜찮게 나온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증시의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분석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욕 쪽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700명대에서 600명대로 줄어들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고비를 넘겼다라는 얘기들이 뉴욕 주지사의 입에서 다시금 나온 상황이고 한 달 뒤에는 경제 활동이 조금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미국 내 이야기도 지금 조심스럽게 다시 나오다 보니 우리 시장도 활력을 다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일 우리 휴장입니다. 4.15 총선 관계로 휴장인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복잡할 수 있는 날입니다. 휴일을 앞두면 정리를 하고 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 이런 마음들이 강해질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 다시 1860선 회복을 합니다. 어제 빠진 것만큼 그대로 올려주고 있는데 다음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숨고르기 들어가 있는데 수급 보시면 오늘 수급이 조금 재밌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팔아요. 3,085억 원.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하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잦아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잘 확인들 하시죠.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677억 원 매도입니다. 매도 물량 많이 안 나오고요.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2,700계약 이상을 삽니다. 개인 외국인 파는 와중에 기관이 사는데 주로 금융투자 연기금 쪽이고 금융투자에서 1,000억 원대, 연기금에서 2,257억 원의 순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또 지금 견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괜찮은 가운데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도 올라가고요. 오늘 LG화학 지금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삼성 SDI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현대차도 올라가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좀 조정을 받았던 운송장비 업종들이 오늘 다시금 기지개를 켜주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반반으로 좀 시장에선 보고 있죠. 조업재개나 아니면 셧다운 공장들이 풀려나기 시작을 하더라도 당장 실적에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어느 정도 셧다운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올해 현대차 신차들 잘 나왔다라는 기아차 잘 나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국제 시장에서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반반씩 좀 갈리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10만 원대로 현대차가 재차 지금 탈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 SDI 올라갑니다. LG화학과 좀 묶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일 13%가 넘게 올라갔고 시간 외까지 합치면 16.3%가 넘게 올라간 게 확인이 됐었는데 테슬라가 나스닥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신고가 나왔고요, 전일. 근데 테슬라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괜찮을 것이다 올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지금 매수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지금 보고서가 발표가 오늘 새벽에 됐는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우려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SDI 25만 원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운송 장비 잘 가고요. 시크릿컬 업종 포스코 자사주 매입이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갑니다. SK텔레콤, NC소프트 모두 잘 달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610입니다. 코스닥도 600선 바로 터치합니다. 닷새 만에 뺏겼던 지금 5거래일 만에 지금 내줬던 600선을 다시금 하루 만에 되찾아오고요. 2%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하루간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잠깐 볼까요? 외국인 1,325억 원을 매수해줍니다. 코스닥 쪽은 거래소 대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간간히 들어와주고 있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시장 끌고 가는 게 외국인이고요.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또 133억 원 정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 전체적으로 지금 괜찮은 가운데 지금 시총 상위주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마디지수 때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HLB가 9%가 넘게 올라가면서 10만 원 터치하면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네요.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 나오는 가운데 펄어비스, KMW 살짝 주춤했던 종목들 하지만 기대감은 살아있는 종목들 오늘 급등하고요. 다음 볼까요? 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헬릭스미스, SK머티리얼즈 쭉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블록 딜러파가 좀 끝났나요? 지금 78,000원대까지 터치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상승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관련주들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중국 관련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젠만 좀 빠지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휴젤, 에코프로비엠, 코미팜, 원희가이패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4.52%나 급등하고 있는데 뭐 전해드렸다시피 테슬라 급등에 따른 영향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급락되는 가치 급락하고 급등장에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따라오진 못한 부분이 운송장비와 더불어서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잘 달리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환율도 점검해 볼까요? 1215원대입니다.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경부터 종목 상담들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 우려에 대한 완화감에 양시장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주면서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부광약품, 아난티, 알서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8%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28,6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넘기면서 수직 상승했고요. 최고가 28,90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부광약품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임상 이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식약처가 부광약품에 신청한 레보비르를 활용한 코로나19 임상을 승인한 건데요. 레보비르는 국산 신약 11호 약물로 세계 4번째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한편 부광약품은 앞서 레보비르의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알서포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비대면 산업 육성 발언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4.02% 올랐고요. 거래가 5,18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에 등락을 반복하던 주가가 오전장에 최고가 5,48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비대면 산업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비대면 거래, 재택근무,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에 재택근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알서포트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아난티인데요. 미국 상원과 하원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같은 소식에 현재 20% 올랐고요. 거래가 8,16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급등한 후에 정오경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최고가 8,380원을 터치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은 비정부 단체가 빠르게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겼는데요. 한편 국내에서는 총선을 하루 앞두고 총선 이후 대북 지원 정책이 본격화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아난티를 비롯한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부경이었습니다. 네, 시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연금 요즘에 어떤 종목 샀나 뭐 얘기가 나오던데 반도체, 제약, 뭐 화학 이런 종목들 사주렸다고 하는데 매매 동향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도 시장을 보다 보면 기관 매수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돋보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난 1분기까지 들어온 이제 외국인들의 연기금들의 동향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국민연금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시장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약 한 3월 중반 이후 특히 초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렇게 크게 시장의 반응이나 국민연금의 흐름들도 개의치 않다가 낙폭이 커지자마자 한 3월 중반 이후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국면들이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이런 관점 쪽에서 기관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매도세로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연기금은 1월 달부터 한 4월 초까지 어떻게 보면 3조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기타 법인이라고 하는 자사주도 매수가 한 2조 원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연기금이 일단 이 정도 지수대에서는 사볼만 하다라고 관점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국민연금이 그러면 수익을 잘 내느냐라는 부분들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연간 수익률로 따졌을 때 지금 2000년대 들어오면서 거의 매년 5%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꾸준하게 매년 5% 수익을 낸다. 참 매매를 잘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뭐 테마주나 저희가 알고 있는 쉬운 매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중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높고요. 왜냐면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측면도 높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 2년 동안 2018년도 19년 동안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손해폭이 좀 컸습니다. 한 16.7% 손해를 받고 해외 주식도 한 6% 손해를 봤는데 그 다음 연도 2019년도에 이를 다 만회했죠. 그래서 국내 주식은 한 12.5% 아직까지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주식은 좀 부진합니다만 해외 주식이 한 30% 이상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를 다 커버하고도 남았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투자 자산과 비중을 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국내 주식은 2014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한 20%대가 넘지 않는 약간 정체의 흐름들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업들의 실적과도 연관이 되고 있겠죠. 아직 뚜렷하게 어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국내 종목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해외 쪽은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2014년도에 12%대에서 22%까지 거의 한 5년 동안에 10%포인트를 늘릴 정도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좋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올해 초 특히 한 1분기까지는 수익률로 본다고 하게 됐을 때는 별로 좋지 못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국내나 해외 모두 다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 손실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여기서 다 정리할 건 아니죠. 확정 손실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어떤 충격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커버를 해나가느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분기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을 보게 되면은 5% 이상 지분, 그러니까 즉 갖고 있는 종목을 계속 늘려가는 쪽이 일단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 328개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분을 계속 늘려간다는 관점들로 봤을 때는 5% 이상 신규 편입이 16개, 지분이 증가한 게 125개. 그러니까 약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0개 정도 종목이 되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5% 이상 지분 보유했다가 낮추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 시장 대비해서 부진할 것 같아서 정리한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21개. 그러니까 즉 어떤 산 종목들이 살짝 더 많다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미디어, 호텔 레저, 석유가스 같은 업종을 대표적으로 많이 정리를 했는데 당연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나 아니면 저유가 시대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담기다 보니까 일단 정리할 건 정리를 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신규 편입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신규 편입이나 지분이 늘어났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PDF 파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중요한 쪽만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의외로 SK하이닉스 지분이 늘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한미반도체나 해성DS,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쪽도 관심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제약 쪽에서는 녹십자나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가 늘어나면서 특히 신규 편입이 된 한독, 아미코젠, 보령제약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제약사들이죠.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식료품 관련된 쪽에서는 해외 쪽에서 성과가 내고 있는 농심이나 풀무원 쪽이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는 쪽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IT 쪽에서도 이번에 3억 컨덴서, SKC 코롱PI가 신규 편입되면서 아모텍이나 BH 같은 경우는 지분을 더 늘렸다라는 관점이고요. 기타로 봤을 때 그래도 꾸준한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 경동나비엔, 화승인더 이런 종목들도 비중이 벌써 10%대까지 들어왔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을 쭉 찾다 보니까 그래도 눈에 띄는 게 말씀드렸던 종근당 홀딩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계열사들이 성장세가 뚜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관점 쪽에서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된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런 어떤 수혜일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공시를 보게 되면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주를 잘한다라는 얘기는 실적에 대한 기반이 마련된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자사주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가치에 어떤 재고를 한다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도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쪽이 이제 오늘 밤부터 어닝 시즌인데 JP모건부터 시작을 하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이나 화학이나 에너지 이쪽 굉장히 항공이랑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네, 미국 기업 실적 시즌 어닝 시즌에 들어오면서 지금 어떤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팩트셋에서 얘기하는 S&P 500기업의 영업이익이 10% 정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첫 어떤 큰 폭의 둔화라고 보아야 될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모르겠는데 2분기는 더 안 좋을 가능성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줄어들어서 셧다운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쪽에서 우려감이 큰데 하지만 이런 관점 쪽에서 또 자동차, 항공, 여행, 레저 이쪽이죠. 이쪽은 실적 부담감이 큰 반면에 제약 바이오나 필수 소비재는 그나마 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금융주 쪽의 실적 발표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 쪽이죠. 그 밖에 바이오 쪽, 존스앤존스 같은 소비재 쪽 실적을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제 IT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빵 관련된 쪽을 찾을 때 애플이 가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당연히 아이폰 판매가 위축되는 관점 쪽에서 작년 4분기까지 좋았던 실적에서 실적의 절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그나마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이 오히려 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깎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다우지수는 조정을 받아도 나스닥은 상승했던 현상들이 이런 기반에서도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초점이 유튜브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이쪽은 이번에 셧다운의 수혜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비대면 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높죠. 게다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번에 프라임 멤버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확고한 지위를 마련했다라는 관점과 함께 기대감이 높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 가까이 될 만큼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 견조하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페이스북도 집에 있다 보니까 이용이 늘어나는 꼴이죠. 그런 쪽에서 이용자 수가 작년 4분기도 8% 늘었는데 아마 관련돼서 실적은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S&P 500 기업들에 대한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선행 PER이 거의 20배 육박하고 있고요. 또 10년 평균 한 15배, 5년 평균 16배 정도보다 상당히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비싸졌다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부 가치 같은 경우도 PBR 3배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일단 미국 증시에서 단기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관점들도 이번 실적 시즌과 관련된 부분들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연준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유럽 쪽은 길게 쉬더라고요.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에 네. 성금요일 하루 쉬었는데 유럽은 이틀인가? 통상 그렇게 월요일까지 쉬더라고요. 네, 길게 네. 쉬나 봐요. 그리고 이게 문화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개장을 안 하길래 좀 굉장히 의아했는데 교회나 성당도 안 다니면서 놀기는 되게 놀아요. 어쨌든 간에 뉴욕 시장이 어제 좀 재밌었어요. 저도 좀 보면서 잤는데 네. 왠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안고 자고 일어났더니 낙폭을 줄일 것 같은. 낙폭을 줄일 것 나스닥은 오히려 또 플러스 상승 반전까지. 예, 재밌었는데 그 분위기가 아시아 시장에도 지금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양책 덕인지 코로나19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반영인지 참 참가자들은 어렵거든요. 어떻게 어렵죠. 보세요? 네. 어떻게 밤에 저 개장 초 뉴욕 시장 흐름 보고 예. 새벽에 요즘 잘 맞아요. 야 이러다 더 빠지겠다, 이러다 오르겠다 하는 게 아니 요즘에는 그냥 추세가 느낌이 느낌이 몇 번 출렁거리잖아요. 출렁거리면서 이제 주요 나스닥 쪽이나 몇 개 종목들을 보면 가겠네 안 가겠네가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 예전에 움직이던 것보다 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그냥 기분이죠. 네. 홀짝 게임 같은 거죠, 뭐 저한테는. 그런데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예. 좀 급락장이 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뭐 개장초 뭐 다우가 한 3,4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500 가다가 또 이렇게 하는데도 느낌상 야 이거 1000도 새벽에 볼 수 있겠는데 싶으면은 맞는데 예. 이제 이렇게 조정장에 접어드니까 긴가민가 싶기는 해요. 긴가민가 싶어가서 확실히 조정 국면이 어렵긴 어렵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100기를 들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 100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3월 19일 날 우리가 변곡점이었죠. 예. 그러고 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돌고 나서 이게 과연 한 번으로 되겠느냐 하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예. 지금 1858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게 맞나 지금 현지수인가요? 맞아요, 지금. 예. 지금 보시죠. 이거 아까 12시 50분에 방송 자료 준비하면서 그때 차트인데 이거는 많이들 요즘 시황에서 언급될 겁니다. 그동안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낙폭의 절반입니다. 저 딱 절반 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1850 지금 50 여기도 지금 그러네요. 아예 장중 고점, 장중 저점까지 해가지고 했더니만 1858.33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 레벨이죠. 예. S&P 500도 보실래요? S&P 500도 보면은 S&P 500도 여기 피보나치를 갖다가 끄면 딱 50이죠. 50. 절반이 와 있는 거예요. 절반에 와 있고 예. 저점 대비로는 여기까지 벌써 27% 넘게 올라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20%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강세장이라 얘기하죠. 예.
관점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도 이번 하락의 절반 정도밖에 못 왔다. 베어마큐 랠리다. 두 개가 지금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거고 S&P 500은 지금 월가에서 좋아하는 50일, 200일선만 이렇게 꺼봤는데 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말고 또 타임존도 펼쳐봤어요. 예. 이 하락이 제대로 시작됐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구간 안에 보이는 흐름은 딱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빠지다, 반등나다, 빠지다. 이번에는 반등. 그런데 또 살짝 러플리 5월 3일 정도가 나오니까 5월 초까지 이 구간이 이제 또 약간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 여기서 기어이 여기도 뚫고 50일, 61.8도 가고 예. 조금 더 해서 200일도 한번 머리를 대보는 장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움찔움찔 하다가 밀리네. 또 이렇게 밀리느냐의 흐름인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꼭 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구름대도 있고 하긴 한데 1850 다음에 1950이라 했잖아요. 그쵸. 1950 내지 1960까지. 지금 이 공방에서 이걸 갖다 확실히 올라서 준다면은 이제 추가 100인데 조금 이 부분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에도 지금 뭔가 이게 탄력이 조금 줄어드나 이러다가 한번 열면 더 가나 예. 등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다 이제 외국인까지 이제 슬쩍 좀 뭐 선물이 되고 현물이 될 건 조금 예. 이제 입지를 하죠 매수로 그쵸. 그런 상황이고 월가도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뭐 당장 그거 하고 뭐 지표도 많습니다만 이거 지금 기사들을 막 좀 정리하다 보면 이래요. 골드만삭스 정책 부양에 이제 추가 하락 없다로 아예 선언해 버립니다. 네. 이례적인 정책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곡선 뭐 요새 이제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이죠. 예. 이게 이제 피크를 지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JP모건 재밌습니다. 이거 한 2주 전인가요? 그 제이미 다이먼도 CEO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해서 그때 그때는 굉장히 안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 준비하고 네.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 해놓고 지난 한 며칠 전부터는 분위기 확 바뀝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 최고치 올라갈 거다. 연준 효과 본다. 결국 다 연준 효과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다가 또 모간 형제 중에서 조금 JP 모건보다도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평소 베어리시하게 보는 모건 스탠리도 결국 올해 말까지 세게는 안 부르네요. 한 8% 오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낙관론을 선회하고 지금 조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짐 로저스인데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하고 그걸 했더라고요. 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제목 보시면은 다음번은 2008년보다 더 안 좋을 거야 이런 얘기죠. 이 레전드리 인베스터니까 아주 전설의 투자자 짐 로저스가 말하기를 예. 지금 스탁 마켓의 이 현재의 랠리를 갖다가 신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슨 경고를 하나마는 everything collapses for a while. 모든 게 한동안 붕괴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경고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들여다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예. 뭐냐 하면은 이 표현 보세요. 11월 대선 때까지는 갈 것 같다. 미국. 이번 랠리가. 아, 내용은 그거예요? 가긴 가는데 eventually 결국은 everything to collapse 하는 결국은 대선까지는 갈 것 같다. 예. 그런 얘기고 연준의 이 최근 보여줬던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어떤 반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만 이렇게 표현하네요. Absolute madness.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다. 뭐 연준이 지금 막 내놓았던 그 대책들 그동안 많이 정리하고 엄청난 살펴보셨잖아요.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자본주의에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시장 원리가 맞는 거야? 야 그럼 앞으로 죽을 놈 누가 있어? 뭐 이런 온갖. 그리고 왜 저기까지만 해줘? 정크본드 하면은 뭐 이왕 하는 거 다 해주지. 뭐 이런 생각. 그럴 바에야 주식도 사지. 옥수수값 들이면 옥수수 사고 원유 ETF도 사지. 쌀도 사지 뭐 이런 얘기 쌀도 나오죠. 사지. 그런 얘기하고 예. 또 이런 얘기합니다. 100년 전에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죠. 가장 리치스트, 가장 부유하고 가장 파워풀한 나라였는데 얘들이 왜 망했나 하면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너무 deep into debt, 빚을 너무 많이 쌓다가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미국도 결국 그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연준에 대해서도 또 물었어요. 예. 예? 만약에
이번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갖다가 한번 당신 보고 짜라 하면 당신 어떻게 할래 했더니만 로저스는 조금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네요. I would abolish the Federal Reserve. 연준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 사임할래.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나 뒤서 보나 미국 대선까지는 간다. 뭐 이런 주니까 그래서 저 뭐 현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당장 꺾인다는 뷰 접었습니다. 가네요. 그럼 소장님 북한이 쏴도 가네요. 사실 조금 전에 저희 나왔거든요. 지금 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쪽에서 지금 미사일을 좀 발사를 한 단거리 순항 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시장 상황이 네. 그래도 좀 출렁하거든요. 반응이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그것도 뭐 지금 바로 속보가 아니고 아침에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우리 군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2시경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몇 발 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거나. 수호위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좀 그래요. 전해드리고요. 네. 그래도 시장은 뭐 간다 보시는 거예요? 참 북한 서운하겠다. 예. 1860도 찍네요. 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일단 1950, 60까지는 지금 이거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는 장으로 이거 열면 이제 완전히 뷰는 달라집니다. 예. 이제 파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ABC 파동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확 올라가네요. 레벨. 그런 파동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납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장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가더라도 이렇게 안 가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이 선은 아슬아슬했는데 예. IMF 때 저점, 금융위기 때 저점 향기는 이 선이 아슬아슬했는데 이거는 금방 돌아섰고 그러니까요. 이런 레벨을 머물지는 않죠. 머물지는 않는 대신에 뭐죠? 이 과정에서 다 털어내고 예. 사람들 갖다가 손실을 확정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손바뀜이 많이 난것 그게 진짜 시장의 속성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놀지 않겠느냐? 이 우하향하는 채널, 우하향하는 채널에서 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월간 전환선도 이렇게 딛고 월간 전환선도 이렇게 머리를 부딪혔으면은 예. 기준선까지. 그래서 아마 2000 밑으로까지도 예. 뭐 이렇게 한번 가자는 분위기는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여기저기 가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미국은 이 가능성이 이거는 그냥 저의 상상력입니다. 예. 다이아몬드 패턴. 이 어떤 경기 침체 위험함과 이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식이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다 보니 이렇게 오니 대책 나와서 가는 거고 벌써 이게 2018년 2월 처음으로 시장이 한번 균열이 왔던 그 레벨까지 거의 왔습니다. 저때 장단기금리 그때죠? 예, 역전되고 그럴 이때부터 때. 예. 시작해서 재작년 10월에 파월 막 금리 올리고 예. 하던 그러고 나서 여기 왔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야 진짜 펀더멘털이 그래 가도 되는 거야 하다가 또 밀리면 또 연준 무슨 뭐 재정 정책 하다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상상을 해보는 건데 재밌는 거는 어쨌거나 이거 있죠. 이 기술적으로 짚어지던 메가폰탑 그때 뭐 운운했을 때 네네네. 끝 무렵하고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1.618에서 머물던 시장 고민하던 시장 2.618에서 한 4, 5개월 고민하다가 열어버렸는데 이 3, 4개월 여기에 만약에 신규로 들어갔거나 포지션 애드를 했더라면은 이 장에서 손실을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었겠죠. 예.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 이런 정도의 뭐 지금 시나리오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당장 2차 폭락이 있다 내지는 뭐 진바다 확인하러 가자라고 하기에는 예. 내놓는 대책들이 너무 너무 세죠. 세요. 그렇죠. 더블딥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매일 그렇게 진짜 갖다 소위 말해서 부어버리니까. 돈으로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콜록만 해도 중환자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삐끗했는데 뭐 밥상 들다가 삐끗했는데 그 그냥 MRI 찍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119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냥 싣고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뭐 김민수 대표하고도 뉴욕 증시 뭐 오늘부터 JP모건부터 어닝 시즌 네. 나오는데 어닝 시즌뿐만 아니라 뭐 지표들도 목요일인가요? 예. 그 중국 GDP 나오고 그거 봐야 될 한번 것들이 요거 좀 정리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보시니까 재밌죠.
당장 내일부터 해서 이제 예.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내일은 우리 장은 놉니다만 밤에 예. 미국의 소매 판매 나오죠. 예. 소매 판매 나오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예. 그리고 산업 생산 산업 생산 나오네요. 이런 거 나오죠. 뭐 베이지북에서 이제 경기 진단은 한번 연준이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고 봐야 요것도 나름대로 미국 장에서 그다음에 16일 날 목요일 날은 뭐 유로존의 산업 생산 나오고 요거는 이제 매주 요새 또 이슈죠. 예. 잠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 수당 수당 청구하는 거. 예.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서베이. 예. 중국이 막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정자산 투자, 예. GDP, 나오네. 예 그리고 산업 생산, 생산, 소매 소매 판매. 이게 이제 막 나오고 나서 예. 16일 날 오전에 그냥 장 열리고 얼마 안 돼서 곧 발표되겠네요, 시간상. 그쵸.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0시니까. 예. 우리는 오전 한 11시쯤 되겠네요. 그때 막 쏟아지는 그거 여기에 시장 어떻게 봐. 오늘 3월 수출 나온 거 보니까 중국 잘 됐어요. 정상수지 1,300억 위안 생각보다 흑자 좋게 나오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예.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어닝 관련해서도 이 애널리스트들이 모르겠다거든요. 야, 나 지금 집에서 근무해. 내 노트북 갖고 그냥 대충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묻지 마. 당신들 알겠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그리 지금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이게 좀 경제가 다시 재가동을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걸 누가 알겠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기업들이 이른바 지난 1분기 동안 우리 매출 얼마요, 영업이익 얼마요, 주당 순이익 얼마요까지 발표하고 통상 후에 또 가이던스라고 발표하잖아요. 예. 향후 이 정도 예상됩니다. 이런 걸 발표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가이던스는 생략할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닥쳐봐야 알겠습니다. 예. 예, 시장의 반응이 키입니다. 예. 좀 나쁘게 나와도 가면은 이제 곰들은 뺏기 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거 사실 저희가 아까 뭐 방송 저희 기자들끼리 잠깐 얘기했는데 참 어려운 게 이게 약간 이령 비령 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뭐 적자만 안 나면은 뭐 1억 흑자여도 이 큰 기업이 어머 적자가 안 났어 그러면서 올릴 수도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예. 좀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펙 플러스에서 970만 배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했어요. 하긴 네, 했고 네. 멕시코에 그 30만 배럴을 빼가지고 모양 빠지게 1,000 단위를 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자신 있게 2천만 배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또 트윗에 트윗에 올렸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신뢰성 문제들이 또 그래 댓글 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을 거 아닙니까 백악관에다가 그게 어떻게 되냐? 이 무슨 근거로 나온 예, 얘기죠 그렇죠. 했더니만 근거를 묻는 거죠. 백악관에서 답변을 거부했다는 거죠. 예. 그거 알겠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올린 걸 그 속을 누가 알아요 하는 거죠. 뭐 우리하고 의논을 하고 무슨 뭐 참모들 의견을 듣고 올리는 부입니까? 그냥 하는 건데. 그러나 어쨌거나 될까 싶었던 어쨌거나 합의라고는 이루어냈죠. 예. 그게 놀랍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보다는 더 곡소리가 나야 끝날 줄 알았거든요. 미국 셰일이 됐건 아니면은 뭐 하이드 채권 쪽이나 치킨 뭐. 게임은 예. 아니면 진짜 회사채 하이힐드 시장 쪽에서 뭐가 하나 부도가 난다든지 이 정도 뉴스가 나온 다음에 끝날까 했는데 지금 보아하니 기름을 갖다 넣어놓을 데가 없나 봐요. 담아놓을 데가 없는가 봐. 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2천만 배럴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갇혀드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게 포스트 코로나를 갖다 바라보고 있죠. 요새는 또 PC 경제 뭐 이런 말도 있답니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BCAD의 BC가 비포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예. 기원 전, 예수 탄생 이전. 네네. 이제 BC가 비포 코로나. 이후와 이 전이 너무 달라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이런 얘기가 되는 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과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제 학교란 데는 가지 않고 애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뭐 콜리기에서부터 20대 대학생까지 전부 집에서 그러면 PC 들여다보면서 이게 해야 너무 되는 재미없잖아요. 세상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나가가지고 저희 때는
저는 자치기 세대는 아닌데 뽑기 세대는 맞거든요. 요즘 보니까 집에서도 달고나 뽑기 많이 해먹는다 그러는데 네. 그런 생각도 나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도 맨날 집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환율 짧게 한 30초만 여쭤볼게요. 환율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환율 예. 그냥 저선 꺼놓고 지금 한번 일간 차트에서 저선 꺼놓고 예. 예, 저선이 깨지면 지금은 이제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쵸. 지금 예, 수급상으로 지금 이렇게 아래가 받쳐지는데 네. 저선 물고 내려가면은 조금 한번 1,200원 아래도 한번 트라이 해보는 1,180까지도 노려보는 그 장을 약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전까지는 지금은 모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 보고 대응하시는 밖에 없고 요거의 의미, 이 화살표의 의미 작년 4월 25일 날 나왔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나오면서 그때 우리가 이 갭업하면서 1140을 열었죠. 네네. 아마 이달 하순에도 나오겠죠. 한번 1분기 GDP 한번 또 살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환율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진우 소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종목부터 바로 출발을 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모멘텀이 좀 풍부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업체인 그 비르 바이오 테크놀로지로부터 4,400억 규모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위탁 생산 CMO 계약을 현재 수주를 한 상태고요. 수주 목표치 조기 달성이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의약품을 안정적이고 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 치료제를 본격 생산하게 됐을 경우 실적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에는 그 위탁 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 CMO 중심에서 이제 더 나아간 형태인 위탁 개발 그리고 위탁 연구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제 주문대로만 그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까지 한다라는 거죠. 화장품 생산업체가 OEM에서 ODM으로 확장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외형 성장 효과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호조세를 보입니다. 작년 매출이 그 에피스가 7,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온전히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독일을 비롯한 이제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육성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그 코로나 이슈로 4월 10일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눌림이 나왔다가 오늘 도지입니다. 5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도지를 띄웠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의 방향성이 나올 건데 내일 나올 방향성은 상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한 3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우진 BNG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철 멧돼지 번식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진받는 이제 멧돼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되지 않았었던 곳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지만 치사율이 동물에게 걸렸을 때 100% 수준으로 높아서 치명적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약간 그 묻힌 감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정점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진 BNG가 그 소독제 웰크린 C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멸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거죠. 이 결과를 검역본부에 제출해서 심사를 마치고 4월 중순 정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공인소독제로 허가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후속 이슈가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요. 또 국내 애견 시장 확대에 따른 동물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진 BNG는 동물의약품 전문 업체죠. 국내 반려동물 시장을 보면 규모가 3조 원 돌파했고요. 2027년 6조 원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그 애견 유래 유산균으로 만든 정장제도 출시가 됐고요. 동물의약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그 서울대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시작한다는 이슈로 급등했고 이후에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도 묶인 상황이죠.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가 2,700원, 순저가는 2,05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그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발표,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어서 장비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지수 반등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섹터가 IT 부품주와 그리고 IT 장비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가 매수 유입 가능성 유효하고요. 원익 IPS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투자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가시화되고 있진 않지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그 비메모리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대비 4배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4차 산업의 핵심이면서 전기에 대한 민감도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낮거든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익 IPS는 주요 협력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죠.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당연히 같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코로나19가 반도체 업황에 무조건 악영향만 끼치는 건 또 아닙니다. 글로벌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도 또 미국과 유럽 지역 같은 경우 본격적인 사회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분간은 그 서버 증설 등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원익 IPS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끝으로 그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도 있죠. 그래서 일본 불매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앞으로 소부장 국산화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어제 꺾였던 주가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회복이 됐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낙폭의 절반을 채 돌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탑석태 대비 가격 매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금일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 TV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드린 가격과 이제 크게 차이는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모멘텀에서 변한 건 없어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붙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 그러니까 4월 6일 고점인 61,500원만 돌려내면 강한 시세 분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좀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일 이평선 지지 후에 재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주 말씀드릴 때 목표가가 68,000원, 손절가 56,000원이었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만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종목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단기 종목 우진 BNG입니다. 앞서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원익 IPS는 약간 무거울 수 있는 종목인데 우진 BNG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3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이제 외국인이 끌어올린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저가에서 모아가는 움직임을 봤을 때 충분히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7%까지 상승하다가 지금 눌림이 와서 오히려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재가부터 이제 종가까지 충분히 매수 가능한 라인으로 보겠고요.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2,700원, 손절가 2,050원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진 BNG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이야기입니다. 자, 렘데시비르 미국 쪽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최근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상당히 순환매를 보이면서 테마를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좀 압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렘데시비르가 1차 임상을 끝내고, 약효 평가한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2차로 대규모 임상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에 들어갔는데요. 최근에 이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에서 원래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항에볼라제로 개발을 했다가 사스와 메르스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최근에 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굉장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이쪽 부분의 효과가 인정이 된다면, 안정성 부분만 좀 뒷받침된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학 쪽에서 보는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 약물 중에서는 최선호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간이 임상에서 약 68% 정도의 환자가 증상 개선 효과를 좀 보였고요. 이 중에서 47%의 환자가 완치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대규모 임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3% 정도 환자에서 부작용이 나왔는데, 경쟁 약품이 아비간이나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부작용 빈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는 신종플루에서 타미플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약물로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규모 임상이 5월 말 정도에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에 돌입하면서 5월 말 정도면 결과가 나오고 6월 초 정도면 승인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지금 현재 치료제 대안으로서 근접해 있는 약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4월 말부터 진행된 7개 임상이 진행이 5월 말 이후에 나오게 되면 6월 초의 과정에서 약물 허가가 만약에 나게 된다면 아마도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한 이 순환매가 한 곳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최근 이번 주에 대규모 임상에 들어가는 렘데시비르를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렘데시비르 이야기 들어봤고요. 관련 섹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렘데시비르는 알고 계신 것처럼 길리어드사에서 항에볼라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시판 중이지는 않고 개발 중인 약물인데 거의 개발이 완료되는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새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이 좀 추가가 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 종목을 대부분 이제 많이 찾아보실 건데, 사실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관련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길리어드사와 임상 관련되어 있는 코어를 할 뿐만 아니라 길리어드사 제품을 위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길리어드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시판하게 되면 연관되어 있는 유한양행도 일정 부분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19 치료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한양행 쪽으로 조금 미리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